문화체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여행업에 대한 무관심, 문해측에 대한 참담한 심정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함께 있고, 그리고 우리 여행사에서 전국에서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행사 대표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시고, 또 여행사의 현장의 목소리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가장 피해를 크게 본 업종이 여행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문화체육위원회 의원들은 중소여행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여행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 본청 앞에서, 또 국회가 광장에서 추운 겨울에서부터 더운 여름날까지 가리지 않고 함께 정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는 지난 3월 추경 당시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겨우 100만 원 정액, 그래서 300만 원 정도 정액하는 그런 정도의 정부의 지원을 추가로 받아내긴 했습니다만, 여행업의 피해를 감안하면 정말 은발의 보존주기도 안 되는 그런 형편없는 지원밖에 여행업계는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일 우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고, 특히 여행업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11월 23일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고 추가 대출로 빚내서 빚 갚으라는 땜식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서 저도 우리 당 차원에서 발표를 했고, 당 차원에서도 정부 대책의 소극적인 정부 대책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터무니없이 큰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땡질식 정책 저금리 대출 지원 사업에서조차 여행업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행업을 위한 대책이라면서 여행업이 빠졌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가계부채 합계를 본 결과 사실이 없고, 가계부채 논의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이 부분을 여행업을 사실상 실무자들의 소통 부족으로 빠뜨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틀 전 제가 일단 원내 대책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당 차원에서도 국회에서 정식으로 여행업계가 처한 현실과 여행업 생존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여행업계 대표들을 모셨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이 모신 배경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여행업계 우리 오창희 회장님으로부터의 이야기, 또 다른 대표님으로부터의 여행업계의 절실한 호소를 기자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국여행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창희입니다.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공개하기 전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저에게 그랬습니다. 나라의 정책이니까 식사를 격리를 하는 데서 저희 여행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일 중수본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말은 방역이 가장 큰 고비이니 여러분들 여행을 자제하시고 여행을 하지 말아주시고 집에 계세요. 또 얘기합니다. 외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단 하루도 변하지 않고 외무부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 세계 여행을 자제한다는 그런 빨간 층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지난 11월 또 8월 10월 달부터 트래블 버블을 시작했습니다. 사이판, 싱가포르 안전하니까 서로 교류를 하고 여행객을 보내라고 정부 차원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외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그조차도 다 빨간 칠을 돼 있어요. 뭡니까? 이렇게 손발이 안 맞고 정책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정부가 이 정부입니까? 국내 관광 활성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버스를 국립공원에 주차를 못 시켜야 합니다. 왜? 단체 관광객이 오면 코로나가 확산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각 부처 각각에서 전부 다 여행에 대해서 태클을 해놓고 정부에서는 여태까지 일관된 기조로 우리는 행정명령 쪽지로 여행업은 한 번도 집합금지나 이런 걸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손실배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억울하죠? 그래서 마지막 대통령과 총리께서 얘기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 이번에 또 속보나니까 이렇군요. 우리는 국민도 아니구나. 우리 여행을 우리가 3천만 해외여행 송객을 하고 있고 1,750만이 들어왔을 때 저희한테 그럽니다. 정부에서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굴뚝 없는 서비스 산업의 첨단의 진짜 선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외화벌의 일꾼입니다 하고 치켜세웁니다. 그리고 어려워지니까 쳐다도 안 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 18,000개 여행사들은 정말 힘듭니다. 매출 제로입니다. 일어서고 싶습니다. 일어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접을 받으면서 일어서기는 결코 쉽지도 않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18,000개 여행사와 함께 얘기합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저희 그리 새끼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정당하게 저희가 어려울 때 손길을 내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관광 입구를 위해서 애써온 우리 관광인들, 여행인들 모든 임직원과 함께 다시 한번 관광 입구에 천장에 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를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제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9월의 손길을 뻗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살펴주시고 이런 저희 입장을 여러 국민들에게 알려서 저희들이 힘받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여행협 동대학 이사장 권명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승수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행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작년 매출 전년 대비 86% 감소와 2021년 현재까지 매출 제로라는 실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며칠 전 모 여행신문에 여행업 정보가 버렸나? 라는 기사 제목을 보며 실망스러움을 넘어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자가격리 14일, 5인 이상 집합금지, 여행 자제 요청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은 여행업 폐쇄 명령이나 다름없는 정책입니다.
여행을 갈 수 없는 정책을 시행하며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헌법 23조 3항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거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행정명령에 의한 손실보상 정책이 아닌 코로나로 인한 재난업종 매출 감소 부분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 정책 시행을 촉구합니다. 관광지 주차장을 집합금지 시설로 명령을 내리면 해당 시설만이 아닌 관련 업종, 관광버스, 여행사 등 다 피해 업종입니다. 손실보상은 행정명령과 관계없이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피해 업종이면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영이익이 업종으로 분류된 여행업종은 피해 금액에 비해 정부의 지원책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또한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손실보상 재업종 소저금리 1%, 2천만 원 대출 지원 정책에 여행업종이 제외된 것에 대해 모든 여행업 대표들을 10만 명을 넘어 정부의 정책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행업은 더 이상 버틸 생각, 자금 여력이 없습니다. 임대료마저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하고 사무실 측기들은 쓰레기처럼 버리고 고용했던 직원들은 급여를 감당할 수 없어 모두 퇴사시키고 많은 수의 여행사 대표들은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하루하루 버티며 정부의 지원의 작은 희망이라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어렵게 버텨오고 있는 100만 여행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추가적인 손실보상 재업종 초저금리 1% 대출 지원 정책에도 제외되는 정말 버림받은 업종인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는 22개월째 어렵게 버티고 있는 여행업 대표, 직원,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여행업계의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물거품이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은 2022년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입니다. 버림받은 여행업이 내년 안에는 살아날 수 있도록 확실한 예산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0만 여행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최소한의 여행업 사슬을 위한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 업종의 전환은 여행업 피해 보상을 촉구합니다. 여행사 대표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고용유지 차원의 지원이 아닌 회사 경영유지 차원의 경영유지 지원금을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관광기금 개발 기금 무담보 신용 대출 확대 및 대출 조건 완화를 요청드립니다. 2019년 여행사의 60% 이상이 8천만 원 이하로 8천만 원 이하 매출로 대출 조건이 완화되지 않으면 대출 한도로 인해 아무리 조건이 좋다해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제로 여행업, 임대료 지원 및 각종 세금 납부, 감면 정책을 요청드립니다. 손실보상제 업종에 초저금리 1% 대출 2천만 원 지원, 여행업종 적용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재난업종에 대해 행정명령과 관계없이 코로나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매출 감소 부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명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여행사 대표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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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성명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여행사 연대의 이사를 맡고 있는 강순영이라고 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행업은 가장 먼저 특별재해 업종에 지정되었습니다.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매출이 90% 이상 하락하는 최악의
2명 이상, 4명 이상은 안 된답니다. 그러나 행정명령은 아니랍니다. 여행사는 영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손실보상도 그리고 이제는 금융지원마저도 제외되었습니다. 지난 11월 초 손실보상법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기재부에서는 보상에서 제외된 여행업, 공연업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발표도 없었습니다. 11월 23일 초과 세수를 확보하여 회복을 위해 대출 정책을 발표할 때도 기재부 홍남기 장관은 여행업, 공연업 등의 피해가 큰 업종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29일 금융 지원이 시작된 날 여행업만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처는 중소여행사를 2번 죽이는 것입니다.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만약 여행업이 제외가 맞다면 보도자료에서 빼시고 정정보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하지 않았나 합니다. 중소여행사는 국민이 아닙니까? 반드시 사과하시고 여행업이 금융지원마저 제외하면 중성발표로